앞서 연예 전문 기자 연결해서 가수 정준영 씨의 그 불법 동영상 부분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범죄 심리 전문가이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직접 얘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이 간단한 어떤 폭력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요. 처음에는 승리 씨 단체톡 대화방에서 승리 씨의 성접대육을 조사하다 보니까 정준영 씨가 올린 몰카 영상이 나왔고 지금 확인되는 건데, 지금 대략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봤을 때 이 범죄 심리 전문가로서 어떻게 또 그 아이라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런 범죄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요와 공급 원칙이 예, 된다. 그러면 이제 수요 그리고 공급 음. 어느 선에서 이것이 발생했고 네. 누군가가 이런 어떤 불법적인 동영상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수요는 어디 있었는가 이런 것을 역으로 질문해 보면은 네. 왜 이런 범죄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걸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찍어서 올렸다는 건데, 그리고 그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 공간이 있는 예. 거고요. 근데 이게 2016년 카카오톡이거든요. 그럼 그때 하고 말았을까요? 아니죠. 2019년이 됐는데 지금. 그렇게 됐다고 보면은 실제로는 이 카톡의 전체적인 순서를 봐야 됩니다. 네. 그 범죄가 전문화되고 음. 방법이 서로 공유되면서 확대되고 그러니까 루틴화됐는가 네. 이걸 봤을 때 이 범죄의 규모라든가 심화도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핵심입니다. 저는 카카오톡 방을 수십 개씩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십 개를 운영하고 10개월 2015년 16년 그 10개월간에 이렇게 피해자가 수십 명, 10명 이상이라고 하는 건데 16년, 17년, 18년, 19년, 4년까지 합치면 또 방도 여러 개 있다면 엄청난 범죄로 연관된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수만 그 이상이 와. 깨의 것이고 연루된 사람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일 수 있죠. 자꾸 그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이고 또 인기도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실제로 이제 이 FBI 미국의 예. 범죄 수사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그 수사 매뉴얼 말하자면 범죄 분류 수사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섹스 링이라고 합니다. 섹스 링이요? 섹스라는 걸 아실 테고 링이라는 것은 성관계. 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음. 비공식적 집단 말하자면 범죄와 일탈 사이에 어떤 이 느슨한 형태로 예. 일탈을 서로 즐기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또래 집단 패거리, 우리말로 패거 이런 거를 링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인간들이란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계속 공유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불확정적인 리더를 통해서 확산되고 예. 서로 학습해가는 그 구조. 그걸 섹스링이라고 합니다. 섹스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휴대전화 뒷번호 3475번 쓰시는 분이 만약에 이게 불법 촬영물 유포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걸 궁금하대요. 단톡방에서 그걸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처벌될 수 있는지 질문을 하셨네요. 당연하게 성범죄처벌법에 따라서 네.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포를 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가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책에 있는데 문제는 시점이 2016년이라서 법이 바뀌었죠 그 후에. 애매한데 그 전에 법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뭐냐면 이 방에 들어가서 그걸 봤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뒤에 이런 거죠. 성관계했어? 영상은 그러니까 제각 올라오죠. 그게 계속 반복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상습적으로 올렸고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물어보는 걸 봤을 때는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하죠. 그럼 반드시 이 부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또 대화방 내용을 좀 보면 성관계 이걸 중계하듯이 막 대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 조작이 아니고, 그럼 그런 대화했던 사람들도 혹시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공연성 변호사님 더 잘 공연성. 아시겠지만 공연성의 문제가 되겠죠. 음. 특정한 누구를 지칭하면서 아주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네. 아주 성적인 모욕적인 단어를 해갖고 했다는 거 플러스 이것이 다중에게 퍼져나갈 수 있을 어떤 가능성을 전파 인지했다. 가능성이요. 그러면은 분명히 처벌 가능한 거죠. 처벌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또 그걸 봤던 사람이 다른 방에 또 공유를 하거나 이러면 정보통신망법 내지 또 성폭법이 되겠죠. 그렇게 연결이 네. 되죠. 자, 여러 어떤 입건 사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요. 이 피해 여성 중에 한 명이 이걸 공유한다는 거를 미리 알고
좀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비밀 지켜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 내용도 지금 거기 올려놨습니다. 이런 걸 부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뭐 그런 용어도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 이게 얼어붙는다고 하죠. 아, 얼어붙는다. 예. 만약에 이게 퍼졌을 경우는 본인은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받는다는 걸 여성이 알고 그런 심리 상태인 걸 알고 이 사람이 그것을 은연중에 말하자면 이걸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피해자는 아무 말 못하죠. 못하죠. 예. 자신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그렇죠. 건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이 될 수 있고 당연히 말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범죄가 될지 뭐 안 될지 이거는 차츰 볼 문제고 아주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수사 잘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예. 그때는 우연히 음. 뭐 합의하에 이렇게 해갖고 실제로 뭐 동의한 걸로 착각했다. 네. 뭐 그리고 삭제했다.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이게 진행 중인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2016년이니까요. 딱 그렇죠. 진행 중일 때네요. 그럼 그건 거짓말이었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그때의 그 발언은 신뢰가 안 가는데 지금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신뢰 갈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저도 뭐 이런 수사 받으러 많이 변호사다 보니까 가면 다 포렌식에서 다 복구를 해내거든 경찰이. 그때 만약 복구를 해냈으면 이런 동영상 다 발견했을 건데 수사가 무혐의로 그냥 끝났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때는 본인이 폰을 잃어버렸다. 예. 그래서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그걸 믿고 더 이상의 확대를 안 했다. 이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뭐 경찰이나 또 검찰도 마찬가지고 좀 수사를 좀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요. 심각성을 사실은 수사에 우리나라의 많은 수사관 네. 입장인 사람들이 성인지 감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약간만 부분에서. 꼼꼼하게 따져봤으면 더 큰 지금 사실은 저는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까봐 두렵거든요. 2016년에 그게 잘 해결됐다면 그러면 더 피해자가 없을 건데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자, 정준영 씨 조금 전에 귀국을 했는데 경찰은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할까요? 당연한 거는 그 전체의 내용을 확인해야 돼서 상습성이라든가 그것의 방법적 공유라든가 그 동영상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됐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범죄의 심각도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건 진짜 주장을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냥 재미로 찍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반복적으로 사실 그리고 여러 자기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네. 이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건 재미가 아니죠. 예, 그렇죠. 네. 밝히려고 할 겁니다. 피해자들이 만약에 좀 강하게 처벌을 요구한다면 구속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앞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규모가 달라지면은 당연히 구속되리라고 봅니다. 구속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 또 영상 퍼날렸을 다른 연예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도 경찰이 수사를 할까요? 해야 되는데 네.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할지를. 만약에 너무 커지면은 네. 글쎄요. 참. 저도 솔직히 이제 경찰 잘 못 믿겠어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또 예, 예. 할지 안 할지도 생각이 들고요. 아, 참 피해자들 생각하면 뭐 좀 속이 속상합니다. 지금 아마 벌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피해자분들은.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 영상을 같이 공유했거나 뭐 했던 그런 또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들도 그런 벌벌 떨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무혐의 나왔지만 이게 혹시 가중처벌되고 이러진 않죠. 상습은 없죠,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음. 병적인 형태입니다. 이거 사실은 이런 것은 이 병입니까, 이것도? 예, 이런 어떤 그 중독에 가까운 병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올리고 자기가 추앙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그 일종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처벌은 별도로 하더라도 네. 여기 관련된 사람들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병 걸렸. 아니 그렇진 않죠. 예. 여길 주도한 사람들 주도한 맞습니다. 사람들. 예. 자, 끝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이나 또 이런 일이 앞으로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라서 성범죄 감수성을 높여야 됩니다. 말하자면 불법적인 동영상을 찍고 이런 네. 것이 별거 아닌다고 생각 철만에 맞습니다. 엄청나게 인생에서 좌절을 줄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맞습니다. 우리가 꼭 인지하고 그걸 꼭 각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연예인든 누구든 똑같다는 거.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잘못했으면 엄하게 처벌 받아야 되는 건 제가 그걸 덧붙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